예, 이 시간에는 SPSS의 기초 개념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PSS라고 하는 것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라고 하는 이 S와 Package라고 하는 Social Science의 약자인 겁니다. SPSS는 통계 패키지 프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SPS는 양적 조사 방법입니다. 질적인 조사가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크게 나누면은 질적인 조사와 양적인 조사를 나누는데 SPSS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래머로서 양적 조사 방법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SPSS는 믹스기다. 믹스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도나 아니면 토마토 주스를 만들 때에 믹서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칼을 잘라서 그걸 일일이 즙을 짜서 그렇게 주스를 만들었는데 이 믹서기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믹서기 안에 넣어서 보탄이라고 그러죠. 바른 영어로 바른 그 보탄을 누르게 되게 되면은 그 믹서기가 알아서 주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PSS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수많은 이제 양적인 수치로 된 그 데이터를 넣어서 보탄만 누르면은 말한 것을 누르면은 그것이 주스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조사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의 질적이든 양적이든 모든 것을 다 수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정주의의 그러한 차원이 있다. 실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치로 양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조작화시킨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치로 바꾸지 못하는 전 세계 자료는 수치로 바꾸지 못한 자료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질적인 자료도 다 양쪽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질적인 자료를 양쪽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우리는 조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작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 SPS 기초 개념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명이다, 몇 퍼센트다,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추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의 명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 검증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경제, 정치, 사회, 심리적인 우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잖아요. 코로나가 정치에 영향을 주느냐,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사회에 영향을 주느냐, 심리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검증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검증하는 부분은 이제 안동대 김진대 교수의 그 검증하는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론 통계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영가설을 기각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봤습니다.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가설의 반대가 영가설이다. 영이라고 하는 제로 하이포티시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또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영가설을 기각하여서 그것은 우연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더 논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규 분포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변인 자체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명목 변인이 아니야. 물론 이 명목 변인 자체도 더미 베리어블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만 정규 분포 곡선에 있어서 서열 등간 비율 척도를 중심으로 그것을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정규 분포 곡선 우리가 늘 이런 상태로 그리잖아요. 그랬을 때 0에서 100까지를 크기를 비교해 볼 때 가능한데 크기를 비교하지 못하는 것은 정규 분포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A나 B밖에 그릴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규 분포 곡선을 알기 위해서는 영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서술을 하는 그러한 기술 통계가 아닌 추론 통계는 다 정규 분포 곡선을 이야기해야 되고 정규 분포 곡선은 반드시 척도 중에서 명목 변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물론 명목 변인을 더미 베리어블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럼 우리 척도를 알아야 되는데 척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 척도냐 서열 척도냐 등간 척도냐 비율 척도냐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목 척도의 예는
남자와 여같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를 먼저 놓을 수도 있고 남을 뒤에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종교가 있음이나 없음. 종교라고 해서 예를 들어 기독교와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명목적인 쉽게 말해서 이름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열변이는 상청, 중청, 하청에 관련된 부분이고 등간척도는 천간의 간극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연령이나 학년 20세부터서 21, 22, 23세까지 1, 2, 3학년, 4학년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비율축도는 쉽게 말해서 이제 0의 절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온도가 0이라고 했을 때 온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밀도가 1이라고 했을 때는 물을 밀도로의 1을 보잖아요. 그보다 강한 것은 2, 3, 4 하지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거 0점 몇 이렇게 이야기할 물보다 더 묽은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죠. 뭐 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나 용돈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무게 제로다. 길이가 제로다는 것은 길이와 몸무게는 무게,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목변인 남녀, 그 다음에 서열척도 같은 경우는 상청, 중청, 하청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등간척도라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변인과 이 변인 사이가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 10, 30대, 40대가 10, 40대, 50대 10, 50대, 60대가 10 이렇게 10으로 이렇게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등간 간격 자체가 똑같아야만 하는 것이고 비율척도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있고 없고 몸무게 있고 없고 길이가 있고 없고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라고 그러는데 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비율척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주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열은 서열이나 거리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격이는 간격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경량치라고 하는 것은 채빈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남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많으냐 여자가 많으냐는 채빈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열은 어디가 중앙이냐 중앙을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간극 등간이나 비율은 반드시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조금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술 통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 통계를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추론 통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죠.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모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변인 자체가 수없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릴 수 된다는 이야기죠. 파라미를 하는 그러한 변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평균값을 가지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명심해야 됩니다. 명목척도는 채빈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등간이나 비율 같은 경우는 평균값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뿐만 아니라. 예, 중요한 것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인 일반적으로 독립변인, 종속변인 같은 것은 추론 통계에 사용되는 것이고 단순한 비율이나 일반적인 것은 그것은 기술 통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독립변인이 이제 범주고 종속변인이 범주일 때는 반드시 교차분석 카이 자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차분석은 카이 자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독립변인이 있고 그것이 이제 종속변인이 예를 들어서 범주인 경우 있지만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 2, 3, 4, 5 연속되어져 있는 등간이나 아니면 서열이나 아니면 비율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T-테스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만족도, 생활 만족도를 조사할 때라든지 아노바 같은 경우에서는 상층, 중층, 하층 간의 생활 만족도 조사할 때에는 이것이 범주, 남녀 간의 생활 만족도, 그 다음에 상층, 중층, 하층 간의 생활 만족도 같은 경우는 T-테스트나 아노바를 가지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게 다양한 이러한 비율이나 등간이나 아니면 서열 변인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몰려들어서 상층에 맞느냐 아니면 하층에 맞느냐 남녀 간의 어떤 차이가 나느냐 아니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에서의 어떤 관계를 볼 때는 판별 분석으로 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 다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연속 변인과 더불어서 종속 변인도 연속 변인이 되는 거예요. 연속
그러한 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서열이나 등간이나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서는 상관관계나 아니면 해이분수를 가지고 많이 씁니다. 이것은 이제 가면서 계속 수업을 하면서 설명해야 될 부분입니다.